반갑습니다. 오늘은 22강 패턴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직사각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패턴은 영어로는 rectangle 패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직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이 직사각형 패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직사각형 패턴을 좀 응용해서 투자에 많이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직사각형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그려볼게요. 일단 시세가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가로 저항선과 그 다음에 가로 지지선 이 사이에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특정 박스권 내에서 갇혀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를 요거를 선을 연결해 보면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직사각형 내에서 파동이 갇혀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양새, 요거를 직사각형 패턴, 유식한 말로는 rectangle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글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제가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자면 직사각형 패턴은 수평으로 평행을 이루는 위아래 두 개의 추세선 사이에서 가격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다 하면서 추세가 옆으로 흐르는, 이게 중요합니다. 옆으로 흐르는 모양새, 형태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수평으로 평행을 이루는 두 개의 추세선 사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에도 이제 수평으로, 그죠? 수평으로 이제 평행을 이루는 위와 아래, 이 위아래 추세선 사이에서 말 그대로 가격이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거듭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등락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옆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거를 직사각형 패턴, 유식한 말로 rectangle 패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이게 고가권인지 저가권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거래량이 좀 줍니다.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줄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느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는지, 위로 방향이 결정되는지 아래로 방향이 결정되는지 확인한 후에 포지션 변경을 하면 돼요. 이걸 제가 좀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 패턴의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전략. 직사각형 패턴은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시세를 이렇게 낸 후에 이 부분부터 직사각형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파동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또 올라가서 요 상단 부분에서 또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와서 여기서 또 지지를 받는 거예요. 요렇게 상변의 두 점과 하변의 두 점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렉탱글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밑에서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상변에 수평하게 두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변에 한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가격이 여기라면 이 위치에서 지지를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지를 받자마자 바로 여기서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로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 패턴이면 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뭐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서는 다 매수가 들어갑니다. 돌아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지지받은 걸 확인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한 이 정도 되죠. 요만큼, 여기도 기대 수익률이 요만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변에서 저항을 받을 때 매도 이렇게 이 직사각형 안에서는, 이 패턴 안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게 이탈했다. 기존에 이 렉탱글 패턴의 하변에서 하단 지지선에서 다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왔는데 그게 이탈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건 하락 파동의 시작이거든요. 전저가 깨졌기 때문에 하락 파동의 시작이고, 이 포인트에서는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포지셔닝을 변경해야 된다. 포지션을 변경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부터는 이제 강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금 이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에서 지금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게 돌파가 됐어요. 그죠? 돌파가 되고 지지를 받는 모양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급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길목이고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걸 예전에 지지와 저항에서 배웠던 건데, 저항이 뚫리면 그 포인트가 지지 포인트가 되고, 지지가 이탈되면 거기가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이 렉탱글 패턴에서 지금 제가 파란 동그라미를 쳐놓은 지금 이 부분은 좋은 매도 타점이에요. 왜냐면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이상은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모양새가 나오면 실질적인 가격은 여기가 100원이고 여기가 110원이라 할지라도 100원은 비싼, 이제 꺾여 나오기 때문에 100원은 비싼 가격이겠지만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요 110원은 오히려 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즉 가격의 어떤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평가하는 거는 절대적인 이 주식이 얼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고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매 전략에 대한 결론은 일단 하변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새가 보이면 매수 타점이고, 그 다음에 상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면 매도 타점인데,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고 이탈이 되면 재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다시 이탈이 되면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고, 여기서는 매도를 했지만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이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뭡니까? 폭발 이후에 응축 과정인 겁니다. 응축이고, 이 응축이 언젠가는 끝나요. 힘을 계속 모아서 언젠가는 끝났는데, 그 응축 기간이 끝날 때 이게 돌파를 하느냐 이탈을 하느냐에 따라서 폭발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매수 포인트는 여기가 되고, 만약에 매도의 관점, 그러니까 뭐 숏이라든지 공매도의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바라본다면 매도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강한 폭발 이후에 응축, 그 다음에 폭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놨거든요. 일단 요거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설명드렸다시피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이 부분부터 보시면 저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종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될 수 있겠고, 매도 타점은 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확대를 해볼게요. 물론 여기서는 반등 없이 그냥 바로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반등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겠죠. 매수를 했는데, 근데, 다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매수한 거를 빠르게 청산하고 여기는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다? 이게 보시면 폭발 이후에 응축 구간을 거쳐서 다시 폭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폭발, 응축, 폭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 기간에서는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다가 이탈이 되는 순간에 포지션 변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폭발했다가 자, 응축합니다. 응축했는데, 이거 확대해볼까? 여기도 보시면, 자, 오늘이 이날이라고 봅시다. 이날. 박스걸 제가 이렇게 꺼볼게요.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전에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여기가 전고 라인이죠. 전고 라인인데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그걸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파동이 고점 찍고 자 다시 빠집니다.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고 고점 찍고 빠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동이 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양이 보이면 이거는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죠? 네, 보시면 반등을 하는 모양이다. 그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요만큼 또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 엄청나요. 만약에 여기 샀다 그러면 23%입니다. 단 며칠 만에 23%를 먹는 거예요. 이 박스권 정말 안전하게. 근데 자, 하루씩 제가 하루씩 넘겨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반등을 했는데 자, 반등을 했는데 자, 이탈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그죠? 보이시죠? 거래량 터지신 거. 그러면 이 이탈을 했다면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즉, 요 하단 부분이 상당히 좋은 매수 포인트지만 돌파나 이탈 이후에는 포지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부터는 강하게 숏으로 갈 확률이 높다. 만약에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재돌파해서 정고를 돌파를 하면 이 자리에서는 다시 잡아도 되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거는 매도 포지션이다. 보니까
여기니까 보시면 여기서 파동이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다가 이탈이 됐죠. 그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탈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물량이 빠지는 겁니다. 터지고 나서 반등했는데 결국에는 이 원래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부분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하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패턴이 아주 자주 나와요. 제가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아까 제가 차트를 보다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폭발 이후에 강력한 폭발 이후에 그 다음에 박스권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보시면 지지 기존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어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돌파를 하고 올라가죠.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포인트에서 또 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을 이렇게 끄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끄어 놓고 그 다음에 상변을 보니 어느 부분에서 계속 여기서 저항이 일어나요. 돌파를 못하고 그리고 이탈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선을 끄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안에서 논다. 렉탱글 패턴이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간 여기서 놀았어요. 봅시다. 여기서 진입을 해서 돌파를 할 때까지 1600일 무려 1600일 동안의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한 4년 5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완전히 저는 2012년도에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식을 했다면 넣어놨겠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 사고 여기서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렉탱글 패턴 안에서 박스권에서 놀다가 자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확대해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상승을 했다가 자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단 말이죠. 매도를 했는데 그럼 저는 이게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고점 이제 다시 상승하더니 저항받고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선이 저항이었던 이 선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럼 이 선 근처에서 부분에서 잡아가지고 포지션 변경을 한다. 여기서부터는 요런 라인들은 다 매수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마어마한 대시세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게 폭발이 크죠. 폭발이 크죠. 그리고 응축 기간이 깁니다. 그러면은 이 큰 폭발만큼 또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렉탱글 패턴은 지속형 패턴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지속형 패턴이라는 거는 기존의 추세만큼 다시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가 지속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속형 패턴이긴 한데 저는 이걸 지속형 패턴이라고 단정 짓진 않고요. 이거는 일종의 그냥 박스권이고 그리고 그 박스권 안에서는 박스권에 맞는 매매 전략을 취하고 그 박스권이 돌파나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포지션 변경을 해가지고 그 추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대응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의 추세고 여기서 박스권이면 여기서 내가 알아서 매매를 하다가 이탈이 되면 뭐 숏으로 가고 돌파를 하면 롱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어느 시점부터 모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신기한 보시면 지금 이 하단부 이 상단부 얼추 느껴지는 게 있죠. 지금 제가 꺼놓은 선이
여기 지금 지지를 받아요. 저항을 받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 이것도 직사각형 패턴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시면, 자, 뭡니까? 이거는 수평하진 않지만 상승을 하는 직사각형 패턴, 즉 이것 또한 직사각형 패턴과 원리가 같다. 원리가 같다. 그 말인즉슨 보시면, 이거 좀 늘려볼게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매매를 할 때. 그럼 저는 어디서 사느냐? 직사각형의 하단부에서 돌아 나갈 때, 그죠? 지지받고 돌아 나갈 때 저는 삽니다. 돌아 나갈 때 사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지금 뭐 요러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돌아 나갈 때, 그죠? 돌아 나갈 때, 이때부터 저는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직사각형 패턴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 직사각형이 약간 각도가 있다 뿐이지, 그죠? 이건가, 아니면 뭐 이건가. 직사각형 각도가 변한 거지 직사각형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전략이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여기는 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면 전 여기서 바로 잘라버릴 거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전 여기서 강력하게 살 겁니다. 대시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하게 살 겁니다. 이게 몇 년짜리, 2008년부터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2008년부터 만들어진 상승 채널이고, 이건 저는 이제 변형 렉탱글 패턴, 그러니까 변형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부를게요. 각도가 있으니까. 요거를 돌파를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똑같죠? 직사각형 패턴이랑 똑같은 겁니다. FNF라는 주식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코스피 종목인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것도 어떤 렉탱글 패턴의 일종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패턴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항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저항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뚫었단 말이에요.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앞전에도 돌파를 했지만 다시 이탈됐어요. 그죠? 여기도 재돌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직 이탈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그죠? FNF 좋은 매수 타점인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럼 이게 만약에 요게 요렇게 대시세가 지금 여기가 폭발이 이만큼이죠. 이만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응축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폭발이 몇 퍼센트냐? 거의 6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왜 이게 나온 거지? FNF 다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거의 6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600%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즉 이 장기간에 걸친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상방 돌파한다? 물론 일전에 이때 상방 돌파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이탈이 됐죠. 상방 돌파를 했는데 이탈을 했어요. 이거는
개인이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거 세력이 일부러 뺐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좀 털어내고 골파고 가려고.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며칠 전에 꺼놓은 건데 시간봉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여기를 빠지고 나서 빼고 나서 돌파를 했죠. 그리고 희한하게 이 선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가 나오고 제가 지금 이거를 또 상승 채널을 꺼 놓은 거예요. 자, 꺼 놓으니까 정말 아름답게 여기서 저항이 계속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 이 작은 이 1시간 봉인데 이 작은 채널의 상단부까지만 올라가도 여기서 만약에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잡았다 치면 요렇게만 올라가도 59% 60%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손절 라인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할 매수를 하면 요렇게 여기 이렇게 막 분할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단이 한 요 정도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탈하면 팔 거거든요. 자, 이탈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2.3%, 뭐 3% 채 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손실을 본다고 해도 이탈되면 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손실률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 60%다. 기대 수익률은 적어도 50%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이어져 온 엄청난 장기 상승 채널을 상방 돌파해서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렉탱글 패턴이지 않을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큰 상승 이후에 그다음에 수렴이죠. 응축을 하는데 워낙 힘이 강해서 상방으로 응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게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그건 뭡니까? 대조정이 오는 거죠. 대조정이 오는 건데 이건 상방으로 좀 돌파했기 때문에 이 선 아니면 짧게 매매를 한다면 이 선 이렇게 손절 라인을 딱 정해놓고 진입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합리적인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강 패턴의 6부 직사각형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매매 전략이 그렇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주 나옵니다. 이 패턴은 자주 나오고, 저같이 어떤 상승 채널, 하락 채널, 요것도 어떤 렉탱글 패턴의 일종으로 보고 거기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돌파와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폭발 다음에 응축, 그 다음에 폭발. 그러면 그 응축 구간에 상변을 돌파를 하느냐, 하변을 이탈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패턴은. 아시겠죠? 자, 28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